도입 후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비극적인 왕이 있었다. 형을 잃고 조카를 잃고 신하와 백성들의 피를 밟고 왕좌에 오른 사내.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누구보다 깊게 후회하며 눈을 감았다. 오늘 우리는 폭군인가 영웅인가? 그 질문 속에 서 있는 한 사내. 수양대군 훗날 세조의 삶을 따라가 본다. 제1장 총명한 소년, 아버지 세종의 두 번째 아들. 1417년 9월 조선 궁궐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수양은 형인 문종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문종이 책을 가까이 하고 조용히 학문에 몰두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수양은 활을 쏘고 말을 타며 무예를 익히는데 더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학문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문무를 겸비한 드문 인재로 성장해 갔습니다. 세종은 두 아들을 지켜보며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종아, 너는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깊구나. 그 마음으로 언젠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양아, 너는 나라를 지키는 기계가 강하다. 그 힘으로 형님을 잘 보좌해야 한다. 세종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문종은 왕이 될 사람이고 수양은 그를 보좌할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훈련장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던 수양은 10발을 쏘아 9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구경하던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대군마마, 과연 천하장사이십니다. 저런 기계와 무예라면 적들이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늙은 신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그릇은 문종대군보다 수양대군이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적장자 계승 원칙을 따르는 나라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위는 첫째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수양은 그 말을 듣고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이 야망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문종은 세자로 책봉되어 정무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양은 대군으로서 군사와 행정 업무를 익혔습니다. 어느 겨울날 두 형제는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사슴을 쫓던 중 문종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문종은 추운 날씨에 기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양은 재빨리 말에서 내려 형을 부축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문종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만 내가 부럽구나. 저렇게 건강하고 씩씩하니. 형님, 무슨 말씀을. 수양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왕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아버님의 뜻이니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순간 수양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형에 대한 걱정,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형님, 제가 항상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문종은 수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양아. 너만 믿는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45년 위대한 왕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조선 전체가 슬픔에 잠겼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몸은 날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수양은 형의 병상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문종은 수양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양아,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단종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형님, 불길한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수양아, 부탁이다. 내가 죽거든. 단종이를 부탁한다. 내가 지켜줘라. 수양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 목숨을 걸고 조카를 지키겠습니다. 이 몸이 있는 한 누구도 단종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문종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만 믿는다. 1450년 제위 2년 만에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수양의 나이 33, 그리고 새로운 왕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의 등극.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야망을 가진 자들에게 기회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양은 조카의 즉위식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님 약속드린 대로 제가 단종을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형이 죽기 전 한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왕의 그릇은 문종대군보다 수양대군이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속삭임이었고 비극의 예고였습니다. 제2장 문종의 쇠약, 조카 단종의 즉위. 1450년 5월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문종이 경복궁 침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주상 전하께서 제위 2년 만에 어찌 이런 일이. 문종은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왕이 되고자 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병약함과 싸우며 살아온 그는 결국 3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양대군은 형의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고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허전함과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조카를, 이 나라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종의 장례가 끝나고 곧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단종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큰 용포를 입은 어린 소녀는 마치 옷에 묻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대신들은 어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그 외침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왕. 이것은 언제나 왕조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단종은 수양대군을 불렀습니다. 숙부, 무섭습니다. 저는 왕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수양은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하, 걱정 마십시오. 신하들이 모두 전하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죠? 물론입니다, 전하. 단종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등극과 함께 조정의 권력 구도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왕의 권위가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힘을 쥔 사람은
영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세종대왕 시절부터 북방 개척에 공을 세운 노련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육진 개척의 영웅이었고 백전노장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권력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종의 임종 때 김종서는 이런 유언을 받았습니다. 경, 과인이 죽거든 단종을 잘 보필해 주시오. 어린 임금을 지켜주시오. 전하, 신은 목숨을 다해 주상을 보필하겠나이다. 김종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충성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권력 독점이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김종서의 목소리는 왕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주상 전하,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상 전하, 저 신하는 믿을 수 없사오니 파직하셔야 합니다. 어린 단종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알지 못했고 김종서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정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가 끝난 후 수양은 김종서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의정,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김종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군마마. 조정의 일들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아직 어리신데 좀 더 천천히. 김종서는 수양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군마마, 나라 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상께서 어리시기에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대군마마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주상을 보필하시면 됩니다. 조정의 일은 신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대군마마, 정치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수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김종서는 충신인가 아니면 권력을 탐하는 간신인가? 조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형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원하셨을까? 수양의 곁에는 그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권람, 홍달손. 이들은 수양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명회가 수양을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김종서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주상 전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고 대군마마께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수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종대왕께서 대군마마께 조카를 부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카를 지키고 계신 것은 대군마마가 아니라 김종서입니다. 아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게. 김종서는 선왕의 신하이고 공신이네. 하지만 대군마마 공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왕실을 무시하고 대군마마를 배척하는 것이 과연 충신의 도리입니까? 수양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안다네. 나도 다 알아. 하지만 어찌하겠나. 조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칼을 들 수는 없지 않은가. 한명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때로는 칼을 들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수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한편 김종서도 수양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양대군을 조심해야 한다. 저 사람은 야심이 있어. 하지만 대감 수양대군께서는 주상을 보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지. 하지만 나는 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어. 수양대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야. 김종선은 수양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수양의 발언을 무시하고 수양의 사람들을 요직에서 배제하고 수양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수양은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1452년 가을, 단종이 즉위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수양은 궁궐 밖 자신의 저택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형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서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한명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칼을 들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유일한 길인가? 그날 밤 수양대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야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충성이었을까요? 그 자신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그리고 수양대군의 운명이 큰 전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궁궐 안에서는 어린 왕이 외롭게 잠들어 있었고 조정에서는 김종서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으며 궁궐 밖에서는 수양대군이 칼날 같은 결심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조선은 곧 피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조정을 쥔 김종서, 수양과 첫 균열. 1453년 봄, 조선의 봄꽃은 화사하게 피어났지만 궁궐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한 지 3년째, 조정의 실권은 완전히 김종서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김종서,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육진 개척의 영웅이었고 야인들과 맞서 싸운 백전노장이었으며 조선 북방의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위엄 앞에서는 대신들도 고개를 숙였고 어린 왕도 함부로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단종은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김종서였습니다. 주상 전하, 북방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야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어린 단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방의 왜구 문제도 시급합니다. 수군을 증강해야 합니다. 김영의정의 뜻대로 하십시오. 회의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김종서가 말하면 단종이 승인하는 시기였죠. 다른 대신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조정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수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의정, 북방 방어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부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를 증강하려면 세금도 늘어야 하는데. 김종서는 차갑게 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군마마, 나라의 안위가 먼저입니까? 백성의 편안함이 먼저입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법입니다. 대군마마께서는 전장을 모르십니다. 신은 평생을 북방에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약함을 노립니다. 조금이라도 방비가 소홀하면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다른 대신들이 김종서의 편을 들었습니다. 김영의정의 말씀이 옳습니다. 국방이 우선이옵니다.
수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양은 김종서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김영희정,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김종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군마마. 두 사람은 궁궐 뒤편 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공,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왕께서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함께 나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대군마마. 무슨 뜻입니까? 김종선은 수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군마마, 숨기지 마십시오. 저도 압니다. 대군마마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단지 조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부탁하셨습니다. 단종을 부탁한다고. 그렇다면 왜 저를 견제하십니까? 저는 주상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수양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보필? 이것이 보필입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어린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왕실의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이 보필입니까? 김종선은 냉소를 띄었습니다. 대군마마, 제가 권력을 쥔 것은 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주상께서 아직 어리시니 신하가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는 법입니다. 대군마마, 김종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마마께서 진정으로 주상을 보필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협조하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조정은 충신이 맞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요. 그 말은 수양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왕족이지만 조정에서 힘이 없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수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공.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종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양대군, 저 사람은 위험해. 눈빛이 범의 눈빛이야. 그날 밤 수양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것이 형님께서 원하신 모습입니까? 조카가 허수아비가 되고 신하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이 형님의 유지였습니까? 그때 한명회가 들어왔습니다. 대군마마, 오늘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말게. 나도 안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아닙니다. 대군마마. 대군마마께서는 무력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수양은 한명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때? 무슨 때를 말하는가? 한명회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할 때입니다. 수양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김종서는 선왕의 신하이고 나라의 공신이네. 하지만 대군마마, 그는 지금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어린 임금을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고 왕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신의 모습입니까? 수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문종대왕께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종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단종을 진정으로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김종서입니까? 아닙니다. 김종서는 단종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군마마, 칼을 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김종서의 권력이 더 커지면
언젠가는 단종마저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렵니까? 수양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김종서도 자신의 집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감,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오늘 조정에서 나를 견제하려 했지. 어찌 하시렵니까? 김종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양대군을 멀리 보내야겠다. 지방으로, 아니면 변방으로. 하지만 대감, 수양대군은 왕실의 어른이십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필요하지. 수양대군께 북방 순시를 부탁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국방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며칠 후 조정회의에서 김종서가 제안했습니다. 주상 전하 수양대군께서 북방 국방을 점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군마마께서는 무예에 뛰어나시고 군사에 밝으시니 좋은 의견을 주실 것입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숙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양은 김종서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나를 멀리 보내려는 속셈이로구나.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절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이시라면 따르겠습니다. 김종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은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김종서가 나를 멀리 보내려 한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대군마마. 이대로 가면 나는 완전히 배제될 것이네. 그리고 언젠가는 제거될지도 모르지.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김종서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수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칼을 든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이네. 신하의 피를.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양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충성과 야망, 의무와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대군마마. 그날 밤부터 수양대군의 집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언제가 적기인지.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계유정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조선의 운명을, 그리고 수양대군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서는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수양의 고독, 그리고 결심의 태동. 1453년 여름 수양대군의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측근들이 은밀히 모였고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수양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형님께 한 약속은 조카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서를 그대로 두면 단종은 영원히 허수아비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김종서가 왕위까지 노릴 수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양은 침상에서 일어나 혼자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세종대왕이 내려주신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맹자였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익이 사직차지 군의경하.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 수양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면 임금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임금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간신을 제거하려는 것뿐이다. 단종은 여전히 왕이고 나는 그저 보필할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인가? 정말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는가? 낮이 되자 한명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편인가? 핵심 무장들과 군사 약 30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서의 집 구조도 파악했습니다. 수양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명회, 자네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한명회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마,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칼을 드는 것이 옳은 일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그리고 주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주상을 위해서라. 과연 그럴까? 대군마마, 지금 주상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김종서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대군마마께서 김종서를 제거하시면 주상께서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양은 단종을 만나러 궁궐에 갔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 단종은 수양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숙부, 오셨군요. 주상 전하, 안녕하셨습니까? 네, 숙부. 그런데 요즘 숙부를 자주 뵙지 못해 그리웠습니다. 수양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벌어질 피바람을. 주상 전하, 신하들이 전하를 잘 보필하고 있습니까? 단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김영희정께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주십니다. 다만 가끔은 제가 왕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결정된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수양은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전하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종은 수양을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나요, 숙부? 물론입니다, 전하. 그날 밤 수양은 다시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내일 거사를 일으키겠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군마마, 갑자기 왜 그리 급하십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김종서의 의심이 커지고 있어. 조금만 더 늦으면 우리가 먼저 당할 것이네. 권람이 물었습니다. 누구부터 치겠습니까? 김종서. 그가 쓰러지면 나머지는 무너질 것이네. 홍달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김종서는 무인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해야 하네. 한명회가 물었습니다. 주상께는 어찌 하시렵니까? 수양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상께는 사후에 보고하겠네.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고. 그래서 제거했다고.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믿게 만들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네. 그날 밤 수양은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대왕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수양이옵니다. 내일 저는 칼을 들 것입니다. 신하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조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초상화 속의 세종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를 꾸짖으셨을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셨을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옳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다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수양은 일어나 갑옷을 입었습니다.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준비됐는가? 예, 대군마마. 그럼 가세. 1453년 10월 10일 새벽.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과 그의 무리는 조용히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유일한 길인가?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어가라.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유정난.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의 손은 이제 결코 씻을 수 없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계유정난 한밤중 조선을 뒤집은 피의 날. 1453년 10월 10일 새벽 3시. 한양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별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그의 무리 300여 명은 김종서의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움직였습니다. 수양은 마지막으로 한명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해야 하는가? 한명회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마,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양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권람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문을 부수라. 쾅! 대문이 박살났습니다. 김종서의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적이다. 적습니다. 도둑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쿠데타였습니다. 김종서는 침실에서 잠을 자다 소동소리에 깼습니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인의 본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가 방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종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양대군, 내 놈이 감히.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70 노인의 몸이었지만 그의 칼솜씨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첫 번째 습격자가 쓰러졌고 두 번째 습격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계속 밀어붙여라.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10명, 2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김종서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이 역적들, 감히 조정의 대신을 습격하다니. 그의 칼이 또 한 명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한명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김종서의 칼을 막아내고 틈을 노려 칼을 찔렀습니다. 김종서가 비틀거렸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김종서, 대역죄인이다. 역모를 꾸미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김종서는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역모, 역모를 꾸민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수양대군. 그 순간 수양대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김종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종서는 수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양대군, 내가 알고 있었다. 내 놈의 야심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수양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종서, 그대가 권력을 독점하고 어린 임금을 농락했다. 나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 일을 한다. 거짓말. 너는 권력이 탐났을 뿐이다. 문종대왕께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 수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께는 내가 직접 설명할 것이다. 이 피는 절대 씻기지 않을 것이다. 수양대군. 김종서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것이 김종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선의 영웅, 육진개척의 위인, 백전노장 김종서는 그렇게 자신의 집 마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수양은 그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들을 찾아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잔혹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복수의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가 옆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그도 곧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김승규는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수양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한명회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대군마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보인과 조국관도 제거해야 합니다. 수양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사들은 곧바로 황보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황보인은 김종서보다 더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문인이었고 무예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침입했을 때 그는 간신히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살려주시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소. 황보인, 역모의 가담한 죄로 처형한다. 역모, 무슨 역모 말이오. 나는 주상을 보필했을 뿐이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칼이 내려왔고 황보인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조국관도, 이양도, 민신도,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제거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거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환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조정은 대군마마의 것입니다. 하지만 수양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승리인가? 한명회가 다가왔습니다. 대군마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상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상? 수양은 단종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순진한 조카,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어린 왕. 가세, 주상을 뵙자. 새벽 6시 수양대군은 단종이 있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궁궐 문지기들은 수양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대군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주상을 뵙겠다. 급한 일이다. 하지만 주상께서는 아직 잠들어. 당장 깨워라. 나라에 위급한 일이다.
문지기들은 어쩔 수 없이 단종을 깨웠습니다. 단종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왕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숙부,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단종은 수양의 옷에 묻은 피를 보았습니다. 숙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수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상전하, 신이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역적?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전하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김영의정께서 역모를. 전하, 이것이 증거입니다. 한명회가 위조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단종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어린 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수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단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김영의정은 지금 어디에? 수양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전하. 네. 역적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처형했습니다. 단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였다고요? 김영의정을, 황보인 대감도 모두 역적이었습니다, 전하. 단종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숙부는 수양은 조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전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은 전하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단종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피가 묻어 있어요. 수양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하, 단종은 울먹이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역적이고 누가 충신인지, 숙부를 믿어야 하는지. 수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을 믿어주십시오. 신은 오직 전하만을 위합니다. 하지만 단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양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종서 대감이 죽었다. 황보인도 죽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신하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양을 지지했습니다. 김종서의 전횡이 심했다. 이제야 바로잡았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수양을 비난했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이것은 역적의 짓이다.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쪽은 수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칼을 쥔 자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양은 정식으로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양은 혼자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명회가 들어왔습니다. 대군마마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군마마께서 조선의 실권자이십니다. 수양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명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명회, 자네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나? 한명회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 수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종서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네. 이 피는 절대 씻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군마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군마마께서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였을까? 수양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이미 씻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양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종서가 나타났습니다. 수양대군,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평생 후회할 것이다. 수양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밤 흘린 피는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수양대군의 마음에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육장 단종의 눈물, 수양의 무너지는 마음. 계유정난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신하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논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침묵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단종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14살의 어린 왕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죽었고 수양대군은 모든 권력을 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종은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수양대군이 따라왔습니다. 주상전하, 단종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양을 보자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숙부. 수양은 조카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하, 산책하십니까? 예. 그냥 좀 답답해서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을 두려워하십니까? 단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전하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단종은 멈춰서서 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숙부, 정말 그런가요? 물론입니다, 전하. 그럼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김영희 정림은 정말 역적이었나요? 황보인 대감도, 조국관 대감도. 수양은 단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하, 그들은 전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전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권력을 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저를 잘 보필해 주셨어요. 수양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전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전하께서는 어리시니 모르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권력을 탐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전하, 숙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좀 쉬고 싶어요. 단종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수양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카가 나를 두려워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날 밤 수양은 단종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수양은 조용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종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서워요. 어린 왕의 울음소리는 수양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숙부가 무서워요. 대신들도 무서워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수양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조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양은 영의정으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주상 전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단종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숙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또한 지방 행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양이 말을 계속하려 할 때 단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숙부,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수양은 놀라서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전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숙부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직접 하시나요? 다른 신하들에게 맡기시면 안 되나요?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수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보필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숙부께서 하시는 일을 승인만 하는 것 같아요. 전하, 저도 진짜 왕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조정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린 왕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수양은 당황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왕이십니다. 다만, 아직 어리시니 신들이 보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언제쯤 제가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요? 수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홀로 퇴장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주상께서 변하고 계시다. 점점 더 수양대군을 견제하시는 것 같다. 수양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조카가 나를 견제하고 있다. 나를 제거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한명회가 수양을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주상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도 안다. 주상께서 성장하시면 대군마마를 제거하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조카가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대군마마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 수양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카는 나의 혈육이다. 내가 죽음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다. 그 아이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한명회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군마마. 다만 조심하십시오. 며칠 후 수양은 단종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하, 신과 함께 사냥을 가시겠습니까? 예전처럼. 단종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숙부. 두 사람은 궁궐밖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경호 무사들이 따라왔지만 수양은 그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조카야, 숙부, 저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으시나요? 수양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카라고 불렀었는데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숙부. 무엇이 달라졌나? 단종은 수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숙부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다정한 숙부셨는데 이제는 무섭고 차가운 영의정이세요. 수양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카야. 아니, 전하. 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강해진 것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정말 그런가요? 물론입니다. 단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숙부께서 나라를 위한다고 하시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숙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전하, 숙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숙부는 왕위를 원하시나요? 그 질문은 수양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하, 그런 불경한 생각은 대답해 주세요, 숙부. 저는 알고 싶어요.
수양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신은 다만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전하,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20살이 되어도, 30살이 되어도? 수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부, 저는 무서워요. 숙부도 무섭고, 이 상황도 무섭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이로. 수양은 조카를 껴안았습니다. 전하, 미안합니다. 신이 전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수양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숙부, 제발 예전처럼 돌아가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그때가 좋았어요. 수양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강을 건넜고 피를 흘렸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로 돌아온 수양은 형 문종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카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조카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초상화 속의 문종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나라를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를 망치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카가 저를 무서워합니다. 저를 믿지 않습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양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저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일, 끝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수양의 권력은 날로 커졌고 단종의 힘은 날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더 큰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7장 왕이 찬탈 수양에서 세조로 1455년 유니월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하늘도 곧 벌어질 일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 수양대군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으로서 모든 국정을 장악했고 군사권도 쥐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대부분 그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양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명회와 권람, 신숙주 등 핵심 측근들이 수양을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수양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명회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수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조카가 왕이다. 하지만 대군마마, 지금 조선을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대군마마이십니다. 주상은 이름뿐인 왕이십니다. 신숙주도 거들었습니다. 대군마마, 명분을 생각하십시오. 대군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일입니다. 수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카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왕위를 내놓으라고? 권람이 말했습니다. 선의의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주상께서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으로. 그것은 강요가 아닌가.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대군마마. 수양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조선을 위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단종은 너무 어렸고 정치적 기반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에 대한 배신이었고 조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 며칠 후 조정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씩 상소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아직 어리시고 병약하십니다.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습니다. 수양대군께서는 세종대왕의 적자이시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하나, 둘, 20개. 상소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양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신하들의 자발적인 청원처럼 보였습니다. 단종은 이 상소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숙부가 정말 왕위를 빼앗으려 하시는구나. 그는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렀지만 그들마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하, 지금 조정의 분위기는 수양대군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짐을 지켜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종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느 날 수양이 단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신이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단종은 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숙부. 전하, 신하들이 신에게 왕위를 물려달라는 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전하, 단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숙부,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수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숙부께서 그냥 물러나실 건가요? 전하, 아니겠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숙부? 수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미안합니다. 단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부,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나요?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왕위까지? 아닙니다, 전하. 신은 처음에는 정말로 전하를 지키려. 거짓말. 단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숙부는 처음부터 왕위를 원하셨어요. 아버님을 속이고 저를 속이고 모두를 속였어요. 전하,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수양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전하, 신은 정말로. 하지만 단종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조정에서 선의식을 하겠어요. 그것이 숙부가 원하시는 거죠? 수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숙부. 아니, 곧 주상이 되실 분. 수양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수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카의 눈빛이, 조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명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나가게. 예, 나가라고. 혼자 있고 싶네. 한명회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수양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형님께 약속했던 것은 조카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 나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어린 왕으로는 조선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왕이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수양은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 조정에 모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단종이 용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여, 과인은 어리고 덕이 없어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한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양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숙부 받으세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신하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이어받으소서. 나라를 위해 왕이 되어 주소서. 수양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단종은 용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단종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숙부,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수양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신은 절대로 전하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단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약속?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그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그리고 곧 유배될 운명으로 수양은 용상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수양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단종의 마지막 말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날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세종대왕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수양이, 아니 세조가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습니까?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형님께 약속했던 것은 조카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저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세조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는 왕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그날 밤부터 세조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제8장 세조의 통치 폭군인가, 개혁군주인가.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조선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이었지만 세조는 그 자리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단호하게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조는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들, 이 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선왕들의 시대에는 신하들이 왕을 농락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이제 과인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신하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상 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세조는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군사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군대를 지휘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조선의 군사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법을 재정비하라. 병력을 증강하고 훈련을 강화하라. 우리 조선이 다시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법전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경국대전으로 완성될 조선의 기본 법전 편찬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법이 명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모든 법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정비하라. 셋째, 지방행정을 개혁했습니다. 관찰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관들을 엄격히 감독하라. 세조의 개혁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희생도 컸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숙청되었습니다. 전하, 이 정책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경은 과인의 뜻을 거역하는가? 전하, 그것이 아니라 경을 파직한다. 당장 궁에서 물러나라. 세조의 통치는 철권 통치였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자는 제거했습니다. 어느 날 신숙주가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요즘 신하들이 전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어떤가? 신하는 왕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지만 전하, 두려움만으로는 충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조는 신숙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은 과인을 충성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섬기는가? 신숙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신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전하. 세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직한 대답이군. 그래, 그것이 현실이지. 과인은 사랑받는 왕이 아니다. 다만 강한 왕일 뿐이지. 하지만 세조의 개혁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강화되었고 법전은 정비되었으며 행정은 효율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세조는 직접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물론 미행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요즘 세상 살기가 어떤가? 농부는 세조가 왕인 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봅니다. 세금이 좀 더 공평해졌고 탐관 오리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지금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농부는 주위를 둘러보고 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라는 확실히 바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섭지만 유능한 왕. 그것이 과인의 모습이로구나. 하지만 세조의 통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상왕으로 강등된 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전하, 상황을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언제든 영모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카는 순한 아이다. 영모를 꾸밀 리 없다. 하지만 전하,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카는 과인이 지킨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운명은 세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세조 즉위 1년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영모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영모가 발각되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조는 즉시 그들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장에 나타났습니다. 성산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왔습니다. 고문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산문, 경은 과인의 신하가 아니었나? 왜 영모를 꾸몄는가? 성산문은 피를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신하? 나는 문종대왕과 단종 전하의 신하일 뿐입니다.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감히 주변의 무사들이 성산문을 때리려 했지만 세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 말해보라. 성산문은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조카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정당합니까? 과인은 나라를 위해. 거짓말. 당신은 권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은 과인이 이룬 업적을 모르는가? 이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성산문은 웃었습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업적? 그래요. 당신은 유능합니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왕위 찬탈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 죽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을 위해 죽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당신이 왕위를 찬탈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들을 죽여야 하는가? 성산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이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박팽년도 끌려왔습니다. 박팽년 경도 같은 생각인가? 박팽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아니, 수양대군. 우리는 단종 전하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부러움. 저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 기꺼이 죽는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결국 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육신을 능지처참하라.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1456년 6월 사육신은 처형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성산문이 형장에 끌려 나왔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단종 전하 만세. 의는 죽지 않는다. 그의 외침은 하늘을 울렸습니다. 세조는 궁궐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하,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그래. 알았다. 물러가라. 신하가 물러간 후 세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죽으면서도 떳떳했다.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그날 밤 세조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성산문과 사육신이 나타났습니다. 수양대군, 당신은 왕이 되었지만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 또 꿈이었나? 하지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종서가 나타나고 단종이 나타나고 사육신이 나타났습니다. 수양대군, 왕위를 돌려놓아라. 숙부, 왜 저를 버리셨나요? 의는 죽지 않는다. 세조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조 전하는 잔혹한 폭군이면서 동시에 탁월한 개혁군주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라는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세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왕이 아니다. 존경받는 왕도 아니다. 다만 필요한 왕일 뿐이다. 어느 날 세조는 혼자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형님,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끝까지 가야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조의 통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때로는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구장 사육신 충절이 흔들어버린 세조의 마음. 사육신의 처형 이후 세조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육신의 모습이 나타나 그를 비난했고 단종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전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신숙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만 요즘 잠을 잘 못 이룰 뿐이다. 편히 쉬셔야 합니다, 전하. 어찌 편히 쉬겠는가. 세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육신 처형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에게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두려워할 뿐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세조는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과인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고승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죄는 스스로 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신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선행을 베푸십시오. 세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조는 많은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457년 세조 즉위 2년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영월에서 상왕께서. 세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상왕께서. 단종 보기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조카가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지만 세조의 신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두면 계속 영모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조카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전하,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세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다. 안 된다. 조카만은.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사사하라. 그 명령을 내리는 순간 세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에서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7. 단종은 마지막까지 숙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숙부도 어쩔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조는 무너졌습니다. 조카야. 그는 대전에서 혼자 통곡했습니다. 형님께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조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조카를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숙부, 왜요? 왜 저를 죽이셨어요? 조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숙부는 제 목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거짓말쟁이. 숙부는 거짓말쟁이에요.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조카야.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조는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환청이 들렸습니다. 수양대군, 왕위를 돌려놓아라. 숙부, 왜 저를 죽였어요? 의는 죽지 않는다. 세조는 점점 더 불교에 의지했습니다. 많은 절을 짓고 많은 불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조는 단종의 제사를 몰래 지냈습니다. 조카야, 숙부가 왔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그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그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세조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한 왕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10장 세조의 마지막 고백 단종을 향한 눈물. 1468년 세조의 재위 13년째였습니다. 세조는 이제 52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나이보다 훨씬 더 나빠 보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세조를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됐다. 이제 무슨 소용인가? 세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신숙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나라가 전하를 필요로 합니다. 세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아니야. 이제 나는 필요 없어. 세자가 잘할 것이야. 세자, 훗날의 예종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세조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비처럼 살지 마라. 아버님, 아비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 권력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켰지. 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 세조는 기침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물러가고 세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문득 단종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했던 조카, 자신을 믿었던 조카, 조카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승에서 편히 쉬고 있느냐? 세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제가 조카를 죽였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사육신, 그리고 단종. 제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피는 절대 씻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조는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며칠 후 세조는 단종의 제사날을 맞았습니다. 그는 몰래 제단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은 과인만의 일이다. 세조는 혼자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카야, 숙부가 또 왔구나. 그는 술잔을 올렸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 다만 이렇게라도 내 명복을 빌고 싶구나. 세조는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었다.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다. 권력을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 왕위에 올랐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세조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468년 9월 세조는 더욱 위독해졌습니다. 그는 세자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과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전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세조는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했습니다. 들어라. 과인의 마지막 명이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세자야, 너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라. 아비처럼 피를 흘리는 왕이 되지 마라. 예, 아버님. 그리고 단종의 묘를 잘 돌봐주거라.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었다.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버님. 세조는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들, 과인은 훌륭한 왕이었는가?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이 답이로구나. 전하, 괜찮다. 과인도 안다. 과인이 폭군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세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인은 과연 옳았던가? 그것이 세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는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52. 임종 직전 세조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단종이 나타나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숙부, 이제 오시나요? 세조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조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단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숙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세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왕이 돌아가셨다. 강한 왕이었지. 하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어. 하지만 나라는 강해졌지. 세조의 무덤 앞에서 신숙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과연 행복하셨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대 사람들은 세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조는 뛰어난 군주였으나 왕위를 찬탈한 죄인이었다. 그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으나 조카를 죽인 페륜하였다. 그는 개혁군주였으나 폭군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조 자신이 누구보다도 깊게 고뇌했고 누구보다도 후회했다는 것. 그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여기 한 사내가 잠들다. 그는 왕이었으나 평생 편히 쉬지 못했고 권력을 얻었으나 평화를 잃었으며 나라를 세웠으나 마음을 잃었다. 엔딩 내레이션. 수양대군 세조. 그는 형의 나라를 지키려 했다며 칼을 들었고 조카를 지키겠다 약속하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역사는 아직도 그를 두고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뛰어난 개혁군주라 부르고 어떤 이는 왕위 찬탈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깊게 후회한 삶이었다는 것. 그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사랑받는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세조는 단종의 제사를 몰래 지내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희생시킨 조카. 그 죄책감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세조가 남긴 마지막 말, 나는 과연 옳았던가? 이 질문에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지, 야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지만 평생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얻었지만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평화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가 폭군이었는지 영웅이었는지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권력을 향해 달려가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세조의 무덤은 오늘도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잠든 한 사내의 영혼은 과연 편히 쉬고 있을까요? 역사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묻습니다. 권력과 평화, 야망과 양심, 성공과 후회.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